어린이 여러분 안녕.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또 개학 연기라니 정말 울고 싶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차라리 웃어볼까요? 네, 개구리 한 마리 알죠? 시작! 개구리 한 마리. 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교장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예쁜 게 웃는 얼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다 같이 가장 예쁜 얼굴로 시작! 미소 한 번씩. 아, 예쁘다. 오늘은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글쓰기 교실 7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글머리 시작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대화체. 또 흉내내는 말, 장소를 나타내는 말, 시간을 나타내는 말, 또 사건으로 시작하기, 아니면 이렇게 잔잔하게 정경묘사로 시작하기, 이 6가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세 번째 시간에서는 생활문 구성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생활문은 처음, 가운데, 끝맺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처음 부분에서는 관심을 끌고 글머리 시작 방법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관심을 끌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새콤달콤 맛있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끝맺음에서는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것과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그 메시지가 꼭 들어가도록 남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배우고 나서 네 번째 시간에는 생활문 한 편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봤어요. 심사할 때는 꼭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때 7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했고요. 5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생활문을 한번 첨삭을 해봤어요. 선배님 글, 공개 수업, 알뜰 시장 그런 걸 가지고 첨삭을 해봤고, 지난주에 6째 시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바로 글을 잘 쓰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 3가지 뭐였어요? 맞아요. 메모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죠. 메모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관찰을 하는 관찰 습관도 함께 가져야 된다 그랬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표현을 잘하려면 많은 단어, 어휘력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휘력을 늘려라. 어휘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독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7번째, 8번째 시간에서는요, 글을 재미있게 또 자세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글을 새콤달콤 맛있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 엄마가 요리를 다 하고 마지막에 맛을 더 돋구기 위해서 꼭 양념을 쓰시죠. 그래도 양념이 필요해요. 바로 글쓰기 양념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맹자쌤이 수시로 뭔가를 얘기했었는데 생각나요? 설탕? 조미료? 다시다? 그쵸. 그런 거와 똑같은 게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글쓰기에서는 대화체, 흉내내는 말, 꾸며주는 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내 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각을 넣어라 그랬어요. 샥샥샥샥 뿌리면 글이 새콤달콤 맛있게 완성도가 높은 글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새콤달콤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학습지를 받았죠. 학습지 준비해 주세요. 바로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글쓰기 교실 7탄 글을 재미있게 자세하게 쓰는 방법 1. 자, 학습지 준비됐나요? 자, 학습지 준비되었죠? 오늘은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글쓰기 7탄 학습지. 자, 날짜, 학년, 반, 이름 쓰세요. 요 얘기는 아까 교장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관심을 끄는 글머리 시작 방법 6가지, 여기가 5가지네요. 정경 묘사로 시작하기, 이런 것도 있죠. 요것 하나 써 넣으세요. 그 다음 생활문 구성은 처음, 가운데, 끝맺음. 그 다음에 생활문 심사해봤고 첨삭해봤고, 자, 글을 잘 쓰기 위해 들여야 하는 습관 3가지. 메모, 생각, 표현. 자, 습관을 가지려면 관찰을 해야 되고, 생각하는 습관은 끝없이 질문, 표현하는 습관은 어휘력 늘리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맞아요, 독서. 맹자쌤은 독서도 많이 했지만 국어사전 가지고 노는 활동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어지는 학습지로 이어지는 게 아까 설명한 대로 글을 재미있게 자세하게 쓰는 방법, 대화책, 흉내내는 말, 꾸며주는 말, 생각, 요 4가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학습지 2번째 장에 보면은 글 감상하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글 감상하기. 자, 잃어버림의 교훈. 5학년 매화반 땡땡땡. 자, 5학년 선배님이 쓴 글이에요. 한번 볼게요. 내 폰이 어디 갔지? 뭘로 시작했어요? 대화체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걸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폰을 잊어버렸냐? 너도 잊어버렸냐? 그러면 친구들이 지금 친구들 간에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일까? 때는 2012년 겨울의 어느 날, 최근 우리 반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잦아지던 시기였다. 6교시가 끝나고 드디어 하교 시간. 가방을 챙기고 핸드폰을 챙기려는데 어라? 내 핸드폰이 사라져 있었다. 어디 떨어졌나 하고 봐도 없다. 요런 거. 요거는 생각일 수도 있고 혼자 한 말일 수도 있죠. 요런 것들이 큰 따옴표였다면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은 따옴표 넣으면 되겠죠? 어디 떨어졌나? 요것도 생각 아니면 혼자 할 수 있는 말이니까 작은 따옴표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야, 누가 내 폰 가져갔냐? 친구들 반응은 그저 아니, 난 없어 하기만 했다. 그러자 선생님이 새 이어폰 찾기 전엔 안 보내줘, 범인 나와 해도 아무 변화도 없었다. 교실 구석구석 뒤져도 혹시나 다른 애들 책상을 뒤져도 나오지 않았다. 어떡하면 좋아요, 그쵸? 울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씻고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만지려는데 아차, 생각이 났다. 할 수 없이 책이나 봤다. 어떤 생각일까요?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생각이겠죠. 잃어버린 걸 깜빡했던 거죠. 잃어버린 생각. 책을 보는데도 옆에 핸드폰이 있어 바로 게임할 때 집을 수 있을 것만 같아. 핸드폰 만지는 게 아예 뭐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다음날 등교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타는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오타네, 폰만 두들기고 있었다. 나도 이 어색한 버스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폰이나 건들고 싶었지만 창밖을 내다볼 수밖에 없었다. 왜요? 폰이 없기 때문이죠.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 오면 친구들은 모두 핸드폰 찾았어? 하기만 했다. 그럴 때면 한숨만 나왔다. 엄마가 내 처진 기분을 보고 이 기회에 폰 만지느라 못한 공부 제대로 해보자 라고 위로하셨다. 하긴 폰이 생기고 성적이 떨어져 폰이 오히려 방해꾼이었던 것 같아. 게다가 스마트폰이 생기자, 자 2012년에 처음에 핸드폰을 이용했는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생기자 사람들이 말이 끊기고 서로 대화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바깥의 풍경도 잃어버린 것 같아. 폰이 없으면 바깥이라도 버스 안에서 내다볼 텐데 모두 폰 하느라 고개 숙이느라고 바깥 풍경을 잃어버린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잃어버린 폰은 엄마가 그냥 새로 사주셨지만 짧은 시간에 하나 잃어버린 게 바로 뭐예요? 핸드폰 잃어버린 거죠.
다른 많은 그동안에 이걸로 인해서 대화도 줄어들고 또 뭐예요? 바깥 풍경 보는 것도 줄어들고 뭐 이런 다른 많은 잃어버림을 찾아내서 다시 옛날처럼 모두가 시끌벅적한 생활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꼭 잃어버림이 나쁜 건 아니겠지? 이렇게 질문으로 끝났어요. 자, 이 전체 글에서 이 글쓴이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예, 여기에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이거 아닐까요? 이거 잃어버림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준다면은 스마트폰, 핸드폰이 생기면서 우리는 말수도 줄어들고 대화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보면서 나누는 이야기도 줄어들고 이렇게 바깥 풍경 혼자 생각하는 것도 잃어가고 있다. 그것도 함께 기억하고 핸드폰을 쓰되 그것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글 전체를 한번 볼게요. 자, 전체를 한번 보면 굉장히 어떤 말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대화체를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느낌 들지 않나요? 여기도 보면 대화체, 여기도 대화체, 그 다음에 대화체, 자, 대화체, 또 대화체, 자, 대화체, 자, 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대화체 종류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대화체를 요 정도 양념을 솔솔솔 뿌렸어요. 그랬더니 뭔가 좀 실감 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대화체를 직접 한 말을 직접 인용하면 대화한 것을 직접 인용해서 어디다 써요? 큰 따옴표 안에다 넣죠. 대화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하거나 혼잣말을 한 것은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요. 그랬더니 자, 글이 좀 뭐 어때요? 네. 좀 실감 나지 않아요? 실감 나고 또 나름 재미가 있어요. 네. 어때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부터 우리 활동 한번 해볼게요. 활동 한번 해보려는데 한 편에 글 더 있네. 이번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좋은 글을 쓰려면 글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이번에는 4학년이다. 4학년. 드르륵. 뭐야. 흉내내는 말로 시작했네. 흉내내는 말로. 야, 쟤 누구야? 오, 여기도 대화체네? 몰라. 야, 쟤 전학생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친구들이 아침부터 소곤소곤 쑥덕쑥덕 소곤소곤 쑥덕쑥덕 여기서는 뭔가 또 흉내내는 말이 좀 많이 들어가네. 소곤소곤 쑥덕쑥덕 이야기를 한다. 어떤 애들은 키가 크다며 칭찬을 하고 있고 어떤 애들은 전학생이라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다. 전학 온 친구가 키가 3학년 장미반에서 제일 큰 승빈이와 유진이를 넘을 듯한 키를 어떤 키? 넘을 듯한 키를 가지고 있었고 3학년 장미반에서 피구를 잘하는 재훈이랑 주환이도 깜짝 놀랐다. 왜? 키가 너무 커서. 그 친구의 이름은 이 땡땡 그것도 여자 헉 우리 학교 옆 바둑 기숙사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스포츠센터 거기에 기숙하면서 바둑 배우는 생도들이 있죠? 학교는 창원에 있다고 한다. 바둑을 하려고 여기까지 오다니. 우와, 그만큼 바둑을 잘한다는 얘기네. 하면서 애들은 칭찬을 하였지만 땡땡이는 낯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답답했다. 또 말이 없어서 얌전하고 나긋나긋한 성격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서 땡땡이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너무 얌전했던 아이가 야, 누가 내 연필 가져갔어? 교실이 날아갈 것 같은 목소리로 어떤 목소리로? 교실이 날아갈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야, 너 목소리 왜 이렇게 크냐? 어쩌라고 너는 목소리 안 크냐? 라고 말하는
송화, 아, 땡땡 치웠는데 송화였구나. 나도 깜짝깜짝 놀랐다. 깜짝깜짝 놀랐다. 아무리 여자라도 목소리는 클 수 있으니까 이해하자라고 생각했지만 충격. 체육 시간에는 송아가 피구를 못한다고 했지만 공을 날릴 때면 1초, 2초 퍽 소리가 나고 하나, 둘, 셋 아웃이 됐다. 애들이 송아 피구 솜씨에 놀랐다며 칭찬을 하였다. 근데 사실 지웠는데 다 안 지웠네. 송아네, 송아. 송아는 못하는 것이 없다며 칭찬을 하고 친구들을 많이 사귄 것 같아. 나는 내 친구 송아가 자랑스럽고 참 뿌듯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야, 걔 전학생 있잖아. 누구? 걔. 이 송아라는 녀석 피구할 때 똥폼 잡는데 아무리 그래도 걔 잘하잖아. 뭐래니? 걔 공 던질 때마다 다른 팀으로 넘어간대. 헐, 야, 그런 거였어? 그래, 송아랑 놀지 마. 어디선가 누가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나도 의심을 하였다. 하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반 친구들 모두 그 거짓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일주일 뒤에 그 소문이 거짓 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친구들은 원상복귀 되었다. 내 친구를 의심하여서 미안하기도 했고 또 뭐뭐한데 어떻게 말하냐. 그런데 의외로 송아가 이렇게 말했다. 아, 누구야? 괜찮아? 너도 일부러 한 거 아니잖아? 라고 말하였다. 그 사건 이후로 나와 송아의 우정은 더욱 끈끈해졌다. 나와 송아는 자석같이 밀어내는 면도 있지만 서로서로 도와가는 친구가 될 것이다. 송아야,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자, 이 글의 특징은 뭐인 것 같아요? 네. 교장 선생님이 볼 때는 여기에는 물론 대하체도 썼어요. 대하체 여기도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서도 여기에서는 뭘 좀 잘 썼어요. 이렇게 흉내내는 말을 가끔 넣었어요. 소곤소곤 숙덕숙덕. 그 다음에 꾸며지는 말. 어떤 키? 승빈이와 유진이를 제일 큰 승빈이와 유진이를 넘을 듯한 키, 그냥 큰 키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키 꾸며주는 말을 좀 잘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요즘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요런 거, 또 말줄임표, 이모티콘 같은 거 많이 쓰는데 그런 거는 그냥 친구들하고 톡이나 뭐 문자 할 때는 주고받아도 이런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쓸 때는 안 쓰는 게 어떨까라고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긋나긋한 성격 뭐 이런 식으로 흉내내는 말을 좀 잘 썼어요. 깜짝깜짝. 또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런 것도 좀 괜찮지 않아요? 1초, 2초 폭. 예. 그러니까 좀 긴장감이 들죠? 긴장감. 하나, 둘, 셋, 아웃. 뭐해? 자, 예, 여기에서는 이제 꾸며주는 말과 흉내내는 말,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이죠. 요렇게 좀 쓰니까 좀 자세해졌어요. 자세하게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두 편의 글을 통해서 대화체, 흉내내는 말, 꾸며주는 말을 넣으면 글이 자세해지고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좀 생동감이 있어진다 그랬죠? 생동감.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실감이 좀 나고 또 재미가 있다. 예,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글쓰기의 양념이다 라고 선생님은 표현하고 싶어요. 글쓰기 양념. 자, 양념을 여기에 빨간 부분들이 솔솔솔솔 양념이 뿌려졌어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줄글로 바꾸면 조금 재미가 없어지겠죠. 자, 우리가 새콤달콤 그러면 한번 재미있게 글을 한번 고쳐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예시문 재미없는 봐봐요. 대하체 안 들어있죠. 자, 흉내내는 말, 뭐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꾸며주는 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자, 재미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글 고쳐보기.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나 어떤에 해당하는 말을 넣었으면 꾸며주는 말이죠. 꾸며주는 말. 글을 재미있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난 토요일에 공원에 갔다. 공원의 양지 바른 쪽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도로가에는 개나리도 피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때면 약간 때가 언제쯤일까? 한 3월 말? 아니면 4월 초? 뭐 그 정도 되겠죠. 공원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아마도 좀 따뜻한 날이었나 봐요.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5살 된 내 동생은 나비를 쫓아다닙니다. 나비는 나 잡아라 하는 것처럼 날아갑니다. 그것을 본 아빠는 웃습니다. 엄마도 웃습니다. 내가 보아도 나비를 쫓아다니는 정아 모습이 귀엽습니다. 혜님도 정아를 보면서 웃는 것 같습니다. 정아가 봄동산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봄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자, 뭐 그래도 대하체 흉내내는 말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도 나름대로 뭐 글이 아주 재미없다라고는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되게 간단하네요. 몇 줄이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8줄이에요. 8줄. 자, 이 글을 가지고 다음 학습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넣어 글을 생생하게 만들어 보래요. 생생하게.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넣어도 되고 또 꾸며주는 말을 넣어도 돼요. 꾸며주는 말을 넣어도 돼요. 두 가지 다 한번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우리 가족은 지난 토요일에 공원은 공원인데 어떤 공원? 어떤 공원? 자, 한강공원이라고 하자.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의 양지 바른 쪽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데 어떻게? 뾰족뾰족? 아니면 뾰족히? 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에는 무슨 도로가라고 하면 좋을까? 도로가에는 도로가에는 어떤 도로가라고 할까? 뭐 그거는 차들이 다니는 당연히 차가 다니니까 도로죠. 도로가에는 어떤 개나리, 노란 개나리가 어떻게 피어 있을까? 활짝? 아니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아니면 조심스럽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도 되겠죠. 피어 있었습니다. 공원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어떤 나비가 날아왔을까? 아마 봄이니까 하얀 나비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나비 봄에 봤는지.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날아다녀? 하늘? 살랑살랑? 나는 살랑살랑이랑 쓸래.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5살 된 내 동생은 나비를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쫓아다녀요? 5살이래. 뒤뚱뒤뚱? 아장아장? 나는 아장아장. 아장거리며 나비를 쫓아다닙니다. 또는 5살 된 내 동생은 하얀 나비를 쫓아다닙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나비는 나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날아갑니다. 어떻게 날아갔을까? 쌩 날아갑니다. 나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앉았다 날아갑니다. 머문 날아갑니다. 나 잡아봐라 하면 약간 머무르지. 머뭇거리며 날아갑니다. 또는 머뭇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것을 본 아빠는 어떻게 웃으셨을까? 허허 하하 빙그레 좋아요. 나는 허허 웃습니다. 엄마도 호호 웃습니다. 빙그레 웃습니다. 다 좋아요. 내가 보아도 나비를 쫓아 귀엽대. 나는 그러면 뒤뚱거리며 다니는 정아 모습이 귀엽습니다. 햇님도 정아를 보면서 햇님이 소리를 안 내겠지. 하하 웃습니다 할 수는 없고
빙그레 웃는 것 같습니다. 정아가 봄동산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말도 쓰고 싶어지네. 갑자기 봄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글을 쓴 이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요 말이 좀 괜찮지 않아요? 이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봄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나는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나?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원래 없던 원문에는 없었던 소리나 흉내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하고 꾸며주는 말을 좀 넣어봤어요. 그럼 글이 좀 생생해졌나요? 예, 머릿속에 장면이 떠오르죠. 이런 말들은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 활동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활동지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자, 대하체를 넣어서 이번에는 대하체를 넣어달라요. 우리 아까는 흉내내는 말, 꾸며주는 말을 넣었는데 이번엔 대하체를 한번 넣어보래요. 자, 요거는 예시 자료 아까 했던 거 선생님이 그냥 샘플로 일단 만들어 봤어요. 자, 우리 가족은 지난 토요일에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공제 양지 바른 쪽에는 새싹이 뾰족히 돋아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친 도로가에는 그럼 여기다가 무슨 어머니가 뭔가를 말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가르친 게 도로가야. 그리고 거기에 노란 개나리와 활짝 피어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맹자야, 우리 엄마야, 교장선생님 엄마, 맹자야, 저기 좀 보렴. 저기 좀 보렴. 개나리가 활짝 폈어. 개나리가 폈어. 이렇게 대화체를 하나 넣을 수 있죠. 엄마가 가리킨 도로가엔 노란 개나리도 활짝 피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괜찮죠? 고운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어떤 나비? 봄나비가 살랑살랑 날아다닙니다. 5살 된 내 동생은 아장아장 걸으며 주변에 맴도는 나비를 쫓아다닙니다. 나비는 나 잡아라 하는 것처럼 약을 올리듯 날아갑니다. 그것을 본 아빠는 허허 웃습니다. 엄마도 뭐라고 하시면서 웃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자, 동생이 너무 귀여워. 나 잡아봐라 하는 나비를 쫓아다니고 있어. 그것을 보고 아빠가 허허 웃었어. 엄마도 한마디 하셨을 거 아니야.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대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부터 자기 상상대로 쓰기, 규정쌤 거 따라하기 없기. 우리 엄마라면 자, 맹자쌤은 이렇게 했어요. 어머 여보 정화 좀 보셔요. 나비를 쫓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호호호 웃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화체를 하나 넣어야 돼요. 내가 보아도 나비를 쫓아 뒤뚱거리며 다니는 정화 모습이 웃기지만 귀엽습니다. 해님도 정화를 보면서 빙그레 웃는 것 같습니다. 자, 요때 아빠가 대답해도 되고 내가 대답해도 되죠. 근데 내가 보니까 나비를 쫓아 뒤뚱거리는 정화 모습이 웃기지만 귀엽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5살 된 동생이 아장아장 뒤뚱뒤뚱거리면서 나 잡아봐라 하는 듯한 나비를 쫓아다닌다면 엄마 아빠가 옆에서 깔깔깔 호호호 웃으신다면 그게 장단 맞춰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각자 생각하고 쓰기.
맹자쌤은 나비가 꼭 정아를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보아도 나비를 쫓아 뒤뚱거리는 정아 모습이 웃기지만 귀엽습니다. 라고 할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쳐 써봤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어떤 거 했어요? 이렇게 꾸며주는 말, 흉내내는 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거 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대화체를 한번 살려봤어요. 둘, 세 개를 넣어봤어요. 자, 아까 처음 글과 처음에 우리가 했던 요 글과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활동은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생각을 넣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좀 넣어봅시다. 자, 우리 가족은 지난 토요일에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의 양집 아래쪽에는 새싹이 뾰족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벌써 새싹이 돋아났어요. 여기에다가 생각을 넣어야 돼. 자, 각자 생각해. 어떤 생각을 넣을까? 이 말을 하면서 어머 정말 봄이 왔나 봐. 너무 신기하다. 이 새싹들이. 또는 아직 추운데 새싹이 잘 자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여러분 생각을 쓰세요. 자,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벌써 새싹이 돋아났어요. 어머나 정말 새싹이 돋아났구나. 저기 보렴 개나리도 피었어.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요 사이에 어떤 생각을 넣으면 좋을까요? 요만큼에 하면서 자기 생각을 넣어볼게요. 각자 생각하고 넣기. 교장선생님 이렇게 썼어요. 벌써 새싹이 돋아났어요. 추운 겨울 속에서도 싹을 틔워온 자연이 신기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새싹이 돋아났구나. 저기 보렴 개나리도 피었어. 엄마가 가리킨 도로가에는 노란 개나리도 활짝 피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 무슨 생각을 쓸까? 선생님은 요 싹하고 개나리하고 합쳐가지고 생각을 써볼래요? 여러분도 각자 생각해 봅시다. 각자 쓰기 시작. 그 선생님 이렇게 썼어. 새싹이 돋고 개나리도 피고 이제 정말 봄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공원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봄나비가 살랑살랑 날아다닙니다. 5살 된 내 동생은 아장아장 걸으며 주변에서 맴도는 나비를 쫓아다닙니다. 나비는 나 잡아봐 라는 것처럼 약을 올리듯 날아갑니다. 그것을 본 아빠는 허허 웃습니다. 엄마도 우리 정아 약 오르겠네 하시며 호호 웃습니다. 엄마 아빠 정아 좀 보세요. 정말 약이 오른가 봐요. 걸음도 빨라지고 너무 웃겨요. 내가 보아도 나비를 쫓아 뒤뚱거리는 정아 모습이 웃기지만 귀엽습니다. 해님도 정아를 보면서 빙그레 웃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을 쓰래. 정아가 봄동산에 뛰노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봄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여기도 생각. 자, 어떤 생각을 쓰면 좋을까? 각자 고민.
교장 선생님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 교장 선생님 다시 교장 선생님이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나 여기다 다시 쓸게요. 정화가 봄동에 뛰는 스몰 기분이 좋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아이 좀 어렵다. 갑자기 내 생각도 아닌데 생각을 끼워 넣으려니까 좀 어렵긴 하죠. 자 여기 볼게요. 햇님도 정화를 보면서 빙그레 웃는 것 같습니다. 봄나들이라는 지금 갑자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가 봄동산에 뛰노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봄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 자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봄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렇게 끝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라서 일부러 이 장면 속에 상상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 상상하면서 글을 쓰느라 좀 힘들긴 한데요. 만약에 이걸 내가 직접 경험했다면 그때그때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 생각을 이렇게 글 속에 집어넣어라 이런 뜻으로 그렇게 집어넣고 나면 글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눈에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교장 선생님이 이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글을 하나 정리해 봤는데요. 자, 처음 글 몇 줄이었어요? 우리 아까 처음에 봤을 때 글이 몇 줄이었어요? 8줄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을 우리가 뭘 넣었어요? 흉내내는 말, 꾸며주는 말, 대화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생각, 대화체, 꾸며주는 말, 흉내내는 말.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이 어때요? 몇 줄이 됐을까? 아까 8줄이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한 20줄이 정도 됐어요. 20줄. 우리가 지금 8줄을 20줄을 만들었어요. 그러느라고 양념을 뿌렸죠? 글쓰기 양념 뭐였어요? 3종 세트. 양념 3종. 흉내내는 말, 꾸며주는 말, 대화체. 또 여기에다가 생각을 넣었더니 요걸 넣으면 글 수준이 올라가죠. 수준이. 자, 여기에 생각이 안 넣었을 때와 생각을 넣었을 때는 글이 좀 달라져요. 좀 수준이 있어집니다. 글 수준이 있어져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야기마당 한 페이지 채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방법이 있죠. 뭐예요? 맞아요. 흉내내는 말, 꾸며주는 말, 대화체 그대로 살리기. 그리고 내 생각 듬뿍듬뿍 집어넣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글쓰기 양념 3종 세트는 듬뿍듬뿍 넣으면 설탕 너무 넣으면 달아서 맛없죠. 소금 왕창 넣으면 짜서 못 먹죠. 그래서 어때요? 적당히 쬐끔 솔솔솔 뿌려주고 대신 생각은 듬뿍 집어넣으세요. 왜요? 이 글은 내가 생각한 글이잖아요. 주인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듬뿍듬뿍 넣으면은 이렇게 글이 재미있고 실감나고 생생하고 그 다음에
수준이 높은 글이 된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읽어줄 테니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가족은 지난 토요일에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머릿속에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공원의 양지 바른 쪽에는 새싹이 뾰족히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벌써 새싹이 돋아났어요. 추운 겨울 속에서도 싹을 틔워온 자연이 신기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새싹이 돋아났구나. 저기 보렴, 개나리도 피었어. 엄마가 가리킨 도로가에는 노란 개나리도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고 개나리도 피고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공원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봄나비가 살랑살랑 날아다닙니다. 5살 된 내 동생은 아장아장 걸으며 주변에서 맴도는 나비를 쫓아다닙니다. 나비는 나 잡아봐 라는 것처럼 약을 올리듯 날아갑니다. 그것을 본 아빠는 허허 웃습니다. 엄마도 우리 정아 약 오르겠네 하시며 호호 웃습니다. 엄마, 아빠 정아 좀 보세요. 정말 약이 오른가 봐요. 걸음도 빨라지고 너무 웃겨요. 내가 보아도 나비를 쫓아 뒤뚱거리며 다니는 정아 모습이 웃기지만 귀엽습니다. 햇님도 정아를 보면서 빙그레 웃는 것 같습니다. 봄나들이를 하는 지금 갑자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아가 봄동산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봄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눈 감고 들었죠? 어때요, 여러분? 처음 글과 비교했을 때. 그쵸? 내용은 같아요. 느낌이 다르죠? 더 생각나게 하죠?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죠? 바로 글쓰기 양념 3종 세트의 효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의 수준을 높이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글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수준 높게 쓰는 방법 다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글의 3종 세트. 자, 여러분, 흉내내는 말, 꾸며주는 말, 대화체, 생각을 넣으니까 처음에 8줄이었던 글이 2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글도 생생하게 재미가 있고 글의 수준도 쑥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글을 짧게 써서 고민인 친구들은 글쓰기 양념 솔솔 부리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오늘 머리로 글쓰기의 양념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아직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 머리로 아는 게 가슴까지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생활에 적용해야만 가슴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랍니다. 가슴으로 느끼면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만 진정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 이야기 마당에 글쓰기 양념 솔솔솔 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가슴으로 알고 실천하는 멋진 충암 어린이가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린이 여러분, 등교 개학 더 이상 연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거리두기 실천합시다. 화이팅!